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잦은 요즘 지자체에서는 침수나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정작 주민들은 해마다 같은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소하천들이 마을을 따라 길게 이어진 제천시 대사지구. 하천폭은 5m도 채 되지 않고 제방도 낮아 비만 오면 상습 침수가 반복되는 곳입니다. 2022년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고 이후 재위험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 마을이 이 뒤쪽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울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이제 넘쳐가지고 이쪽으로만 흘러가니까. 하지만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비 사업은 시작조차 못한 상황. 지자체가 위험지역부터 행정안전부에 정비 사업을 신청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부터 토지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실제 공사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천면 민가가 밀집한 단양의 한 마을은 준설과 교량 재가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06년 재위험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공사는 지난해에야 시작됐고 완공까지는 앞으로 3년이 더 남았습니다. 이곳 역시도 제천의 마을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20년도에 또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 후에는 조심도를 많이 더 하죠. 잠을 못 자죠. 여보, 되도록이면 다 걱정이 돼서. 재위험지구로 지정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공사가 더디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4년 전에는 주민들이 직접 모래자루로 둑을 쌓아 피해를 막기도 했습니다. 예방 대책을 세워줬으면은 주민들이 이 고령의 주민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2020년 같이 모래가마니를 쌓고 홍수를 막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던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공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재위험지구는 충북에만 23곳, 지정만 해놓고 공사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는 곳은 80여 곳에 달합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는 설계에도 오래 걸리고 또 이제 또 사업비 확보에도 좀 이제 교부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는 저희가 뭐 매년 정말 이렇게 추진하고. 기후 변화로 해마다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는 만큼 예산 배정과 입찰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는 곧 다가올 장마에 대비해 대대적으로 빗물바지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1차적으로 빗물바지를 통해 원활하게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운 빗물바지에 담배꽁초와 오물이 순식간에 쌓이는 일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를 겪었던 청주의 한 대학가입니다. 곳곳에 있는 빗물바지에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도심 유흥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빗물바지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 원활한 배수를 돕는 1차 관문 역할을 합니다. 호우 시 빗물이 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이 빗물바지가 지금 토양과 쓰레기 등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긴 막대기로 이렇게 눌러도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녁 때 술 드시러 나오신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피고 버리고 가는 거 좀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청주시 4개 구청이 최근 대대적으로 빗물바지 청소를 실시했지만 쓰레기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면 막힐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버리면 그 도로 침수라든지 이런 그 자그마한 수해가 발생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치우는 사람이 버리는 사람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빗물바지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작은 실천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통합 과정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글로컬 대학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북대 교수회가 고창섭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고창섭 총장에게 내부 구성원과 소통하라는 과제가 더 생겼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돼 통합 절차를 밟고 있는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 하지만 두 대학은 최근 글로컬 대학 연차평가에서 최하위 평가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글로컬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의 한 해 성과를 따져보는 연차평가는 예산 지급의 핵심 기준입니다. 두 대학은 유사학과 조정 등 조직 통합을 못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았고 결국 사업비 약 200억 가운데 30%가 삭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서 두 대학 연합은 지난달 글로컬 사업에 꼽힌 10개의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통합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두 대학 구성원 간에 갈등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대학은 오는 25일까지 교육부에 개선안을 내야 합니다. 정학대끼리 하는 통합이 어려움이 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홍원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긴 한데 거기는 인사정보학과 통합이나 이런 게 없어요. 만약 내년 4월까지 통합 승인이 안 난다면 오는 2027년 대학 통합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와 이에 따른 사업비 환수라는 최악의 결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대학의 통합 추진을 이끌고 있는 충북대 고창섭 총장의 입지를 좁히는 악재가 등장했습니다. 충북대 교수회의 중간평가에서 고 총장은 120점 만점에 65점대의 점수를 받은 겁니다. 직무수행 능력, 공약 이행 등 전반에 걸쳐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로 규정에 따라 고 총장은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고장은 대학 통합 추진과 학내 교무행정을 관장하는 고 총장이 소통과 경청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상당수 교수들의 바람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군 단위 자치단체의 기본 계획은 향후 10년 이상의 발전 계획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인데요. 그동안 공무원들과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 기본 계획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이 군 지역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본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진천 도심의 한 도로입니다. 안내 표지판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부도심 지역뿐 아니라 산업단지 밀집 지역들도 이처럼 주차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진천의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각 마을 주민들이 원인과 해결 방안을 직접 찾아 제시합니다.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기숙사로 쓰이는 점 때문에 가구당 약 4대의 차량 소유로 인한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하점입니다. 진천군은 올해 안으로 2040년까지의 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올해 처음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군 단위 지역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입니다. 7개 면 단위 지역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인 조직을 만든 뒤 문제점이 발견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예산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 사업 순위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조기 집행 내지는 관리 운영의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역의 모든 일들이 내일이다. 기본계획은 시군의 법정계획 가운데 가장 상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이를 기반으로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관리계획은 토지 이용이나 교통, 환경 분야에 대한 구속력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본계획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요식행위처럼 주민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주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는 설문조사 등이 전부였던 겁니다.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풀뿌리 도시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주민주도의 지역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나선 가운데 과거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 중심의 계획과 어떤 차별성을 갖출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제천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전 대통령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쯤 윤 전 대통령 살해를 위한 조언을 구한다는 글이 시민 신고로 확인돼 IP 추적에 나선 상태입니다.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하는 대로 게시글 작성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도주한 40대 용의자가 청주로 잠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대구에서 세종시 북악면을 거쳐 청주시 강내면으로 이동한 경로를 확인했으며 용의자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두고 인근 저수지 일대에서 잠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남성은 177cm 정도 키의 마른 체형으로 도주 당시 밝은색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으며 경찰은 이 같은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만들어 탐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범 운영에 들어간 청주 오스코에서는 충청권 최대 건설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후원해 모레까지 열리는 2025 충청 경양 하우징 페어에서는 홈 인테리어부터 전원주택까지 주거 공간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40년에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대표 건축 박람회 2025 충청 경양 하우징 페어입니다. 최근 농막을 변형한 세컨하우스로 주목받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농지 한편에 마련한 33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집에는 개성을 살린 주방과 거실, 화장실, 침실 등이 아기자기하게 배치됐습니다. 기존의 농막이라고 하면은 6평에 화장실도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로 변형되면서 평수가 10평까지 확장이 되고 화장실이랑 부엌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전원주택 정원이나 캠핑 사이트를 감성 공간으로 만드는 투명 돔 하우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겨울 낭만의 인테리어 필수품이 된 벽난로는 빛과 수증기의 조화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인근 도시에서 입소문을 듣고 청주를 찾은 관람객들은 한자리에서 둘러본 최신 건축 트렌드에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1년 사시살철 중에 기간을 정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개별로 구입하지 말고 형제들끼리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보게 됐어요. 행사를 개최한 청주 오스코 측은 향후 충청권 최대 건축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해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KTX 오송역과 연간 400만 명이 다녀가는 청주공항, 4통 8달의 고속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 인프라 때문입니다. 또 설계부터 시공 견적 서비스까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실수요자들을 유입할 방침입니다. 귀농 귀촌 세미나와 난방공사 기술 교육 등 건축 정보와 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신 분들 그리고 체류형 쉼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실무 전시도 되어 있으니까요. 다채로운 내용들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 오스크 측은 이번 박람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TX 오송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는 오늘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첫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11개 부서, 18개 팀 실무자 등 37명이 참석해 안전사각지대와 업무 중복 여부, 민관 거버넌스 구성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송 참사에 따른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실무진에게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첫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회는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통한 부패 행위 모니터링을 올해 의제로 정했고 연말 기관별 이행 결과를 취합할 방침입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포함한 18개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와 언론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입니다. 증평 3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계획이 최종 승인 고시됐습니다. 계룡 건설산업이 1,674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증평 3 일반산업단지는 도안면 송정리 일원 77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평구는 전기장비 제조업체 등을 유치할 예정으로 이번 산단 조성을 통해 2,38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3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새마을회가 진천 농다리 일대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들은 유용 미생물로 만든 둥근 흙공을 하천에 던져 수질 개선 활동을 벌였고 농다리에서 초평호, 초롱길을 거닐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 환경보호에는 도내 각 시군 새마을회 회원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봉사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14회 괴산 간물 감자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감자 캐기와 감자 쌓기 등의 체험 행사와 감자를 이용한 먹거리 체험 행사 등이 열리고 판매장도 운영됩니다. 괴산군 간물면은 깨끗한 토양과 큰 일교차로 인해 감자의 단맛이 강하고 수분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주시가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 8월 물놀이 특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집중관리지역은 수주팔봉 유원지, 삼탄 유원지, 단월 강수욕장 등 3대 명소와 다슬기 채취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 28개소입니다. 시는 주요 지역에 위험안내 표지판 정비와 인명 구조 장비를 보강하고 전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이달 말까지 오창, 강리공원 등 2곳의 물놀이장을 새롭게 개장해 올해 여름 8곳의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내 어린이 물놀이장은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간 운영되고 나머지 7곳의 물놀이장은 오는 26일부터 60일간 개장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